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신동욱 사무관입니다. 제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 담당자입니다. 오늘 제가 22년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선발을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교육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요. 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라는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어떤 분들이 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이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 교육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교육 받음으로써 어떻게 향후 진행될 건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사업 탄생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고 사업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과제라고 그래서 8대 분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팜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과제에 스마트팜이 포함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이제 이런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을 시범 운영하게 됐고요. 2019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혁신 성장 선도 과제로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산을 시키고자 현장에 계시는 스마트팜 관련 청년들 또 선도 농가들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기존에 하고 있던 스마트팜 관련 교육들은 대부분 단기성이다. 뭐 일주일 이내 또는 길어야 한 달, 또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교육한다든지 이런 단기성 교육밖에 없어서 실제로 스마트팜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스마트팜 영농 기술 교육을 만들게 됐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건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영농하는 건데 이 작물이 보통은 1년이 한 주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이상의 영농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교육해보자.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배경하에 이런 사업이 탄생이 됐습니다. 목차인데요. 로마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6번은 이제 실제 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에 로마자 6번 FAQ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앞쪽에 사업 설명은 좀 이렇게 개괄적인가라고 하면 뒤쪽에 이제 FAQ는 그동안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또 이제 5년 차 되는데 요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을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했던 청년들 또는 참여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질문했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별도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FAQ를 잘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스마트팜인가?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스마트팜이 꼭 온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위주의 장기 교육은 온실 교육, 그러니까 시설원회라고 하고 보통 이제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뭐 축산이나 노지나 이런 쪽이 아니고 시설원회에 대해서만 이제 실습을 하는 거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존 농업을 스마트화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추세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전부터 했었지만 2017년도에 혁신성장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부터는 더 많은 지원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전보다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이 앞에 표에 있는 것처럼 농업 분야의 뭐 고령화라든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존 영농 기술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영농을 함으로써 좀 더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생산성이라든지 또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것들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효과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하기 전부터도 많은 농가들이 기존 농가들이 온실을 스마트화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아예 스마트팜 온실을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그 실습위주의 장기 영농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온실 지을 때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으로써 좀 더 가속화하자. 그러니까 기존 농업을 스마트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마트팜 효과도 있고요.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농업 소득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효과인 거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8대 혁신 성장 과제로 선정이 돼서도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려고 또 다양한 사업과 또 정책들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이제 국정과제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거기에 국정과제들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도 스마트팜을 이렇게 확대하게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그나마 좀 관심이 있고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팜 분야, 스마트 농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 이제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을 지으려면 농지와 자금이 필요해서 기반이 미비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스마트팜 원실을 짓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실제 영농 실습을 하면서 한 학기 이상의 영농 실습을 하면서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을 하게 됐고요. 요거를 또 할 때 물론 이제 전문 강사분들이 스마트팜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별 강사분들이 교육도 하지만 실제 영농할 때 그 작물별에 좀 특화된 영농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거 할 때 전문가분들이 영농 지도 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교육 수료 후에 실제 자기 영농을 할 때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전국에 4개의 권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었거나 지금 만들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 핵심 사업이 청년한테 영농 기술 교육을 해주는 제가 담당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그분들이 수료 후에 바로 창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지나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임대 농장 사업이 또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임대 농장을 통해서 초기에 좀 유연하게 창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2가지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3개의 필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보육센터 사업, 임대농장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실증단지라고 있는데 실증단지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팜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을 때 요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아니고 실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온실에서 실험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관련해 가지고도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전국에 4개소를 만들어서 스마트팜의 좀 확산을 가속화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해서 만 18세 이상 또 39세 이하만 해당이 되면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 운영해 보니 선발된 교육생들이 비농업 전공자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습하는 것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실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팀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하단에 보면 교육 과정이 나오는데요. 맨 먼저가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2개월 180시간 이상. 이때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전혀 기초 지식이 없고 잘 몰라도 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 교육 중심의 교육하는 게 입문 과정입니다. 이 입문 과정 때는 굳이 팀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이때는 일반적인 이렇게 강당에서 이론 교육 받고 또 현장에서 또 견학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형 실습하고 경영형 실습이라고 있는데 요 과정 때는 이제 주로 팀 단위, 그러니까 같은 품목을 하는 사람 전체가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같은 품목을 하더라도 팀을 더 나누어서 뭐 딸기 1팀, 딸기 2팀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별 단위보다는 팀 단위로 실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하고 실제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 실습까지 전체 영농 전체 한 주기를 실습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 그렇게 교육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 영농 스마트팜 운영이나 영농 기술을 배움으로써 추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기초 이론 중심의 입문 과정을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이론 교육 때 받은 것들을 이론 교육 때 배운 것들을 실제 농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스마트팜 온실의 현장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 12개월 동안은 이제 개인별로 주어진 구역을 담당을 해서 실제 1년 동안 영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작물을 키워보고 그거를 실제 판매까지 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전주기 경영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실제 교육 과정이고요. 교육 끝나고 나면 스마트팜 종합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종합 자금이라고 해서 개인당 최대 30억까지 지원하고 1%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부담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금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 담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농심부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 일반적으로는 청년들한테 85%까지 보증해 줍니다. 근데 저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90%까지 그러니까 보증 비율을 우대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실제 청년들이 이제 교육을 받거나 또 교육받지 않았어도 우리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농고 농대 나오신 분들이 스마트팜 창업하기는 창업하려면 농지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도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팜 온실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교육 끝나고 난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한테 입주 우선권을 주는 거고 개인당 500평 규모고 500평을 3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요. 1년에 임대료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스마트팜 온실 500평짜리를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청년 후계농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이라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이거 이외에도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개괄적인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제 전남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할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혜택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 교육을 담당하는 농정원에서 좀 더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추후에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선발 절차인데요. 이게 지금 접수 기간이 5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접수가 되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분은 신청할 자격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서면평가를 합니다. 서면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서면평가를 통해서 실제 뽑을 인원의 두 배수를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평가를 하면 이제 면접평가를 통해서 7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각 보육센터당 52명, 총 208명, 보육센터가 4개소이기 때문에 센터당 52명씩 해서 20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거 혜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혜택 중에 일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은 뭐냐면 20개월이고요. 교육 기간이 20개월이고 실제 기간은 3개년입니다. 3개년. 금년도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그래서 3개년 동안 3개년에 걸쳐서 20개월 동안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교육이 일단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국비 무료 교육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 분야 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좀 장기 교육이라고 해서 뭐 IT 교육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그런 교육들도 장기로 해요. 국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은 6개월, 뭐 길어야 10개월 그렇습니다. 이렇게 20개월 동안 하는 교육은 없고요. 굉장히 좀 특화된 교육이고 그 교육비가 일단 무료라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영농 기술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20개월 동안 이제 교육 받다 보면 만나는 전문 강사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팜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같은 그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끼리 그룹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팜 운영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상호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혜택도 이제 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혜택과 수료자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4년 이상 사업을 해보니 교육에 선발돼 가지고 참석하신 분 중에 잘못 이해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별도로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마트팜을 너무 쉽게 소개한 콘텐츠가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해 본 사람으로서 느끼기는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보다는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수익도 더 좋고 이건 확실합니다.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스마트팜이라는 게 작물에 대한 기본 어떤 그 작물 생리라든지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정보통신 기술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긴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클릭하면 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쉽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쉽지 않다 하고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에 선발돼서 더 잘 준비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이 떨어지지 않게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스마트팜 교육받는 게 또 스마트팜 영농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대신에 이제 청년분 또 젊은 분들이 농업을 내가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앞으로 농업 하시려면 받은 게 정말 좋고 중요하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을 받는 혜택 중에 이제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이라고 그래서 교육 끝나고 나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온실을 짓고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맞긴 한데 실제로는 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교육 끝나고 바로 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승계농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이미 온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이미 온실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좀 영농 기반이 있어요. 농지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교육 끝나고 나서 창업하기가 좀 더 쉬워요. 하지만 기반이 미비해서 농지도 없고 자금도 모으는 게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롯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아가지고 나는 창업해야지. 이런 분들은 단기에 창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교육 받고 나면 자금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이 모아질 때까지 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취업해서 자금도 모으고 경험도 쌓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해서 공모하는 임대형 농장에 들어가셔가지고 3년 동안 저렴하게 이제 임대료를 내면서 영농을 해서 자금과 경험을 더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창업하시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냥 창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스마트팜 자금 신청 자격을 주는 거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요건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자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센터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으로 교육 운영이 되고 어떤 절차로 교육생을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스마트팜 확산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센터는 그중에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스마트팜 영농 기술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실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고 또 가능하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고, 여기에 있는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 청년 농업인한테 영농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교육 끝나고 나면 기반이 미비하니까 임대 농장을 통해서 영농함으로써 자금도 마련하고 또 경험도 더 쌓고 그러니까 더 영농 기술도 더 익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임대 농장,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신규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창업하는데 좀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실증단지라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도 올리고 또 그분들이 만드는 장비들의 품질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이 실제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장비들하고 어떤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더 역량이 강화되게끔 또 국제 경쟁력이나 또 국내외 경쟁력이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스마트팜의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 교육받는 청년도 있고 또 임대 농장에서 실제 영농을 하는 농업인이 된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복합환경 제어기, 또 뭐 양액기, 또 온도, 습도 등등의 각각 그 온실 내부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 또 그 센서 값에 따라서 창문을 연다든지 닫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구동기, 이런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을 실제 개발하는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 또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혁신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받고 나서 꼭 농업인이 아니어도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단지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실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보육센터 수료하신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밸리 내에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또 이렇게 관련 기업에 취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혁신밸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혁신밸리 이건 이제 조감도라고 해서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혁신밸리를 지금 4군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상단에 있는 3개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육센터, 그다음에 임대농장, 그리고 실증단지 이렇게 3개는 4개소 어디나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지역에는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요 교육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것들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 신청하실 때는 내가 거주하지 않은 지역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내가 전남에 산다고 해서 전남 하실 게 아니고 내가 꼭 그 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전남에 신청할 수 없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4개 지역을 비교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데를 선택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는 이 교육 과정 중에 맨 마지막 단계인 경영형 실습할 때는 12개월 동안 한 작기를 하다 보니 교육생들 중에서 나 이거를 임대 계약을 통해서 내가 투입비를 드리고 농산물 수확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생기는 수익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센터마다 다르게 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직 미비하니까 12개월 동안 그냥 모든 걸 다 지원받고 농산물이 나와도 그거를 내가 갖지 않고 그냥 여기 보육센터한테 소유권이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습 유형이라고 해서 그냥 교육생 신분으로 쭉 실습을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임대 계약을 통해서 내가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비,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수확한 농산물은 팔아가지고 생기는 수입은 본인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혁신밸리 만들기 전과 후입니다. 저희가 2017년 그 11월 달에 혁신성장 과제로 되기 전까지는 기존 농업인이라고 해서 이미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미 온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바꾸게끔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지금도 합니다.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기업들 지원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 거점으로서 혁신밸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실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 질문과 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우리 이제 실제 사업하고 계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저는 사업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잘 공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이 교육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는 4개 보육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미 그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써 있는 거하고 또 본인이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거기 공고문에 있는 것들은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각 보육센터나 농정원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비교하셔서 원하는 품목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가지고 교육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